이 살구가 살다가 죽었다. 여름에 죽었다는 거죠. 갑자기 죽었는데 이 살구라는 놈이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는 놈이 키면 여름 죽거든요. 왜 죽느냐면 5월달 이전에 죽는 거하고 5월달 이후 죽는 건 달라요. 이 겨울에 동해를 입어가 봄에 숨이 났다가 죽는 거는 겨울에 동해 때문에 이 피부 밑에 그 탈수가 돼서 죽는 거고, 봄에 죽는 거는 탈수고 숨이 나오다 비비해 죽는 거는. 그 살구가 여름에 죽는다. 왜 그 죽느냐? 비료가 부족해서 먹었던 걸 토해내거든요. 일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가 이슬 물방울 맺는다. 그럼 일액이 나와서 이 물방울이 타고 줄기로 간 거예요. 껍질이 다 묻었어요. 그럼 이 영양이 묻어있는 이 일액에 묻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은 뿌리에 근권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만든 양식이다. 이게 잎으로 와서 잎에서 설탕이 부족하니까 저녁에 먹다가 뱉어버려요. 죽기 전에 일액을 많이 내죠. 이슬이 점점 내리죠. 그게 잎을 타고 쭉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이 껍질에서 누가 뭐냐? 잿빛 곰팡이 붙었다. 그 잿빛 곰팡이 홀랑 먹어갖고 이파리가 홀떡이 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퍼뜩 잘라보면 뿌리에 살았어요. 지상으로 주고. 근데 요게 껍질을 잿빛 곰팡이가 침투된 거예요. 잿빛 곰팡이. 그 사과 교양과요. 뭐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름에 나무 껍질을 먹는 병은 그거 쓰지 마세요. 잘 듣고. 왜 그러냐면 일액을 먹이면 여름에 유자가 죽어요. 유자도 일액이 먹이면 이 나무에 묻으면 죽는다 소리 이야기거든요. 그 농약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고 비료를 방해해요. 비료를 줘가지고 비료를 더 줘가 일액이 안 먹이면 나무가 안 죽어요. 그 나무가 좀 잘 클만하면 요만하면 죽어버리죠. 이만한 것도 죽어요. 이만한 것도 왜 죽냐? 비료를 적게줘서 죽었다. 굶으면 죽었다. 그렇게 일액이 먹여가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내려가서 마르고 그럼 여기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늘었죠. 그 잿빛 곰팡이 달라다가 확 먹어버립니다. 그럼 이 나무가 죽을 때 약간 알코올 냄새 비슷하게 냄새가 나요. 껍질이 벌게 되고. 예, 그러면 여기 벌레가 또 와요. 요거 먹으라고. 벌레가 기어와요. 그러면 살충제를 끄거든요. 이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요소 주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서미치원을 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농약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파리에 가보면 이슬이 나와요. 근데 비가 5일 만에 한 번씩 일주일만 오면 시대버리면 괜찮아요. 여기에 묻어있던 일액을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어버리면 이상이 없어요. 올여름에 그 8월달 9월달에 비가 오고 9월 중순에 비 안 왔잖아요. 복숭아나무 죽어버리거든요. 그 요만한 거 한 2년 캐하는 거 통통하게 캐하는 거 있잖아요. 요럴 때가 이파리에 이슬 내리고 쭉 타고 나무 타고 쭉 내려오죠. 갑자기 팩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과습으로 죽었다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요 껍질이 냄새가 나요. 예. 가습으로 죽는 거는 죽는 모양이 달라요.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 가습으로 죽는 거는 그냥 말라 죽고, 알코올 냄새 나는 거는 그 일액이 맺어서 말라붙어 가지고 잿빛 곰팡이 먹은 건 알코올 냄새 나요. 잿빛 곰팡이 종류다. 유자도 나무 몸도 이렇게 죽은 거 있죠. 그게 일액이거든요. 비료제들이 죽은 거예요. 뭔 약을 쳐? 그러면 감도 2, 3년생 된 것이 아주 좋았던 것이 그냥 갑자기 8월달 그 무렵에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일액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제 비료를 갖다가 요소를 갖다가 그때 그 이게
닭들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 비료를 준다고 이것을 줬어요. 그래 그 뒤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많이 비료를 많이 줘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비료를 많이 줘서 죽는 나무는 냄새가 안 나요. 아 그러면 그때 바로 죽는 나무도 있고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죽은 것은 이래하고 관계된다.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 이래게 아니 비료가 이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수집병 가는 것도 수집병 가는 것도 비료가 부족해 이러는 겁니까? 수지병이 일액에 의해서 일액이 여기 말라붙어 있는 거죠. 이 비료를 적게줘서 이슬 매딩이 여기 날라붙어 가지고 잭빛 곰팡이가 먹는 거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저 수지병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속 쉽게 나가니까 비가 오다가 올처럼 안 오버리면 일어나거든요. 올 9월달 10월달 비가 안 했잖아요. 그때 잎에서 일액이 맺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시들어질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이제 죽으려고 이런 느낌 다 느꼈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잭빛 곰팡이가 다 감염했기 때문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포장에서 제가 한 15년생이 70주가 있는데 하나 두세 주씩 죽어요. 다 죽는 게 아니고. 예, 그게 5월달, 6월달 이후에 죽는 건 다 요거예요. 비료 부족으로서 지가 먹은 걸 토해낸 거죠. 근데 이게 이 시가 0.3 이하에는 괜찮아요. 이 시가 0.5 이상 1.1 정도는 요 정도 이하에서 일어나요. 요 비료가. 근데 요 정도 이 시값 속에서 질소가 있고 잎이 살이 떼 있으면 이게 안 와요. 잎이 살이 빠져서 온 거죠. 그 지가 먹은 걸 먹으려고 그러면 요 잎 속에 설탕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 먹은 거는 만들어가 영양이 있어야만이 이력이 안 나와요. 그 결국에는 지가 먹은 거 지가 토해내갖고 잭빛 곰팡이 죽이는 거죠. 그 식물이 이게 서로 죽이는 방법, 요 방법이에요. 아주 이 딜레마가 어려운 거죠. 우리 농사를 작물 재배하면서 잭빛 곰팡이 많이 쓰는데 이 약이 필요 없는 거지. 이거. 안 써도 되는. 왜? 이거를 물을 뿌리고 씻어버리는데 쿨러를 설치해서 돌리면 돼요. 한 5일에 한 번씩 뿌리면 이거 안 와요. 가솔린 쿨러 설치하세요. 비료 적게 줘가지고 요 적당히 키우는데 일액이 있는 애가 여기서 묻으면 죽거든요. 그건 5일에 한 번씩이나 쿨러를 돌려가지고 여기에 묻어있던 아미란 단백질을 씻어버리면 병이 없다. 그리고 설탕을 투여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밑에다 주고 효과적이니까 연면식으로 효과적. 연면식. 설탕을 땅에 두면 미생물이 작동하고 토양에 있는 질소를 묻히고. 이제 또 다르지. 근데 우리가 토양에 있는 미생물도 알아서 하는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미생물을 갑자기 줬다. 그럼 내 토양에 있는 질소를 먹어버려. 그럼 또 나무 더 많이 죽겠죠. 키위 나무가 죽어버렸거든요. 요래가 도장질 한 개 이렇게 딱 올려서 예비제를 올려놨잖아요. 여기 이파리 이리면 여기 딱 타오네요. 나무 여기 딱 타오네요. 여기 싹 죽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길게 빼놓으면 나중에 그 처음에는 이렇다 나중에 딱 죽어버리더라고요. 일종 그런 현상인가요? 포도도? 그건 아니에요.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보다는. 불고기에 탄저병 그건 전입니까? 탄저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 예, 탄저병은 이제 어떤 거에 품종이 온 거죠? 부유단감에 탄저병이 왔다면은 그러면 햇빛 보는 게 오거든요. 그 분이 없어서 요소가 작아서 탄저병 오는 게 있어요. 왜 그냥 분이 없으니까 탄저병이 잘 안 깼죠. 그 분이 뽀얗게 해서 미끄러져요. 탄저병이 요리대로다가 탁 떨어져요. 그런데 탄저병은 비 온 뒤에 약침은 없어요. 보면은 비 오기 전에 치도 개체수 줄이내는데 여름에 비 올 때는 비 오고 난 뒤에 12시간 안에 약을 치면 제일 좋고.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비온 뒤에 치라고요? 그렇죠. 비 온 뒤에 바로 쳐야 그러면 약을 잡히죠. 비 오기 전에 약을 쳐가지고 우리가 병이 100개가 있는데 90개를 잡았으면 10개가 남았죠. 그거만 해도 병은 다 들어요. 그렇죠. 근데 비 오기 전에는 전착제를 쓰면 안 되고 비 오고 난 뒤에 전착제 쓰니까 죽이도 괜찮아요. 죽일 거니까. 비 오기 전에 전착제 쓰고 불을 벗겨버리는 거고 비 오고 난 뒤에 전착제 쓰는 건 죽이는 거고 두 가지 달라요. 지도주의자는 반대로 가르쳐요. 비 오기 전에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비 오기 전에 뿌리는 거는 분을 벗겨가지고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 오기 전에 한 거는 균을 죽이는 건데 여기에다가 도포를 해놓으면 되는데 도포한다고 비에 안 식기나 식기잖아요. 그 도포하는 자체가 분이 벗겨지죠. 전자기에서는 분이 벗겨져요. 그 분이 벗겨지면 탄저가 오가 뚫고 잘 들어가겠죠. 그 분이 살아있으면 못 뚫거든요. 미끄러지겠죠. 물이 미끄러지면 탄저병도 미끄러지거든요. 그럼 요소를 주면 탄저병이 더 적게 해요. 근데 요소를 조금 주고 다 먹고 없어가지고 분이 벗겨지는 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요소를 한 나무당 18kg 준데 탄저병 1분 조금밖에 없어요. 향이 이런 건 괜찮고. 그걸 18kg 이거 한꺼번에 준 거야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1년에 성장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소 한 가지가 한 나무 18kg 줬다는 것도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거 우리는 그게 못했어요. 그 정도 준다는 것은 요소를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운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한 거 이론을 익히고 유자에 제가 방금 한 이 내용이라든지 살구에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책이 안 나오죠. 맞습니다. 네. 없어요.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 밑에 나무가 고목이 되는 현상도 고목이 되는 현상도 빗소리 부서져서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든지 복구시킬 수 있다. 100년이 돼도 괜찮다. 유자나무가 100년이 돼도 괜찮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그건 다시 복구시키면 됩니다. 아, 이거 지금 그 밑에 고목이 되는 것도 빗소리를 더 많이 해야 복구됩니다. 그래. 네,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나무가 크다고 해서 나무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또 정확한 걸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아, 배고픈데 이거 한정없이 괜찮아요. 어제 저녁 먹었잖아요. 아침은 안 먹으니까. 어제 저녁 먹었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껍질 밑에 여기가 살점 요게 올게 살아가는 살점을 만들어요. 그럼 작년에 나이테는 없애버리거든요. 나이테에서. 그러면 봄에 잎에서 여기 잎에서 내려가면서 요거 살을 찌워요. 자기 가지까지. 그럼 여기 있는 가지 요거 잎에서 뚝대만큼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를 가거든요. 그러면 봄에 나이테만 요거는 검붉은 색으로 송진으로 코팅해야 돼요. 요리 영향이 안 가요. 요쪽은 뭐라거든요. 그러면 봄에 잎을 살짝 여기 늘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늙은 나무도 젊어져요. 안에 걸 안 쓰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 안 하거든요. 나무가 늙은 건 이게 나이가 많은 거지. 이 나이지. 이거는 안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탱하는 기둥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이거는 나이가 있으면 요것만 젊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수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새로 목지를 만들어서 수관은 언제 만드냐면 잎에서 내려가면서 만들어요. 여기서 내려가면서 만들어요. 네. 그럼 여기서 가면서 잎 다 만들어요. 각자 만들어요. 그 봄에 연면심에서 요거를 잘 만들어야면 이쪽 오거든요. 근데 작년도 가지는 관이 만들어진 걸 막고버려요. 메꿔버려요. 그래서 나무들은 생식 기능을 각고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팔다리 잘라보면 안 나오거든요. 사람을 비유하면 안 돼요. 이 가지도 좋으면 여기 영향 많이 이 커버려요. 몰라요, 얘들은. DNA상 많이 주는 곳으로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초기 연면식이 중요한 거고, 요 목질부 작년에 있는 나이테는 올게 검붉은 색으로 송진을 막아버려요. 물이 안 흘러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를 거잖아요. 그럼 올해 젊게 만들면 나무가 젊어져요. 그러니까 유자나무가 100년이 됐다고 해도 늙은 건 아니다. 아무 이상 없죠.
유자나무가 100년이 돼도 젊어요. 근데 왜? 잎에 연면시비가 내려주고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오면 되네. 그리고 토양검사에가 그 비로 양만 맞춰주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수령이 많다 해서 뭐 호거목 심는 것보다 오히려 수령 많은데 그놈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요게 더 크잖아요. 더 힘이 좋잖아요. 그 옆으로 그 수행 잡아가 더 큰 게 더 많이 돼. 째깬 거는 키우려고 하면 한양 그리. 그러니까. 나뭇가지 한 개보다 적잖아요. 그럼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박피를 하잖아요. 껍질 벗기는 거예요. 네. 잘못 나면 말라지게. 그럼 그걸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하지만 그러면은 감나무는 봄비료가 얼마나 봄 물비료가 적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봄비료 15년 기준 4월 3월 한 20일일 거예요. 3월 20일 모든 가구가 전부 아니 그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하고 저기에 끓는 트는 시간 시기하고 눈이 부푸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는 따뜻한 게 예. 좀 보송보다 빨리 하고, 유자나무가 늙었다고 해서 젊었다. 언제든지 젊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안에 이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잡아주는 지탱하는 거. 나무가 반쪽 썩어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만이 요 끝에서 요 부분을 잘 만들면 요 영역이 어려운데 그 도장지가 나가지고 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생산량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가요. 이 도장지로 가니까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봄순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봄순은 영양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잎에도 영향 줘야 돼요. 그럼 잎이 작은 상태는 안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뚫고 나가버려요. 밑에서 올라오면 아무데나 눈 큰데 뚫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래 안 가겠죠. 그래서 봄에 연면시비를 하면 도장지를 적게나요. 그럼 봄순으로 영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그 책에 그림 있잖아요. 32년 걸렸어요. 봄비료 영양실이야. 봄에 연면시비 해 맞아진다.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32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연면실이야 된다. 그렇죠. 비료를 아무리 줘도 도장지만 하지 않거든요. 요거 하나 알아내는데 32년 걸렸고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발표하는데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농약은 왜 써야 되느냐? 그 병은 원인이 뭐냐면 병의 원인을 알면 그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탄저병 같은 건 원인 자체가 날아오고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약을 쳐야 돼요. 그럼 약을 치면 언제 칠 거냐? 오전에 칠 거냐? 오후에 칠 거냐? 비 오기 전에 비 오기 뒤에. 그 비 오기 뒤에 쳐야 더 잘 됐더라고요. 이미 와 있으니까 죽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더 가서 죽으면 돼. 근데 과일이 익으면서 껍질이 얇아지는 게 사과거든요. 과일이 익으면서 껍질이 두꺼워지는 게 단감이에요. 단감은 가을로 가면 탄병이 힘을 못 써요. 근데 사과는 껍질이 얇아지니 탄병이 더 잘 들어가요. 그럼 사과는 어릴 때 껍질이 두꺼우니까 탄병이 안 와요. 그럼 가을에 탄병이 안 와요. 그럼 사과의 탄병이 언제 쳐야 돼요? 비 오고 나니 바로 쳐야 돼요. 근데 비 오기 전에 열심히 치라고 비 오고 놀고 있더니 그때 바로 뚝 뜯어가 버려요. 요게 조금 들어갔을 때 잡아보면 괜찮아요. 없어져요. 죽어요. 조금 해가지고 상가 안 상하거든요. 근데 떡고기로 합대해 보면 탄저병이 있는 게 이 수직에 탁 밀려가요. 뚫고 들어간 놈이 있고 못 뚫고 들어간 놈이 있거든요. 못 뚫고 들어간 놈이 밀려 나가요. 그래서 비 오고 나니 치라고 해요. 비 오고 조금 뚫고 있을 때 치면 죽어요. 잘 죽어요. 이 끝이냐마자 바로 쳐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뭐 고추 속 시원합니까? 그러니까 고추를 좀 보면은 그렇게 그 탄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